이 장이 2학기에서 만점 찍어보시죠. 자, 허리가 어떻게 되는지 봐봐. 우리가 앞에서 2단원에서 원자에 대해 배워봤단 말이야. 이 원자는 물질이 아니야. 물론 원자 하나가 그냥 분자인 경우도 있어. 그게 18종부터인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 애들은 이 원자라는 개념이 우리가 원소라는 성분으로 나누게 되면 물질의 원소가 아니야. 그냥 원소라는 성분 나누면 두 가지로 나뉘게 돼. 금속 원소하고 비금속 원소로 나뉘게 되거든. 이것들이 결합을 해서 뭐가 될 거냐면 물질이 됩니다. 물론 물질은 역시 여기서 원소하고 이게 호원소거든. 화합물로 나뉘어. 이 원소들이 요로 가는 과정이 있어요. 요렇게 가는 거죠. 이것이 화학결합이거든. 이 과정에 전자가 관여한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 전자가 관여. 그럼 우리는 이제 원소들의 경우수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자 보자. 첫 번째 경우수야. 우리가 원소의 결합을 보게 되면 금속 원소하고 비금속 원소가 결합하는 것이 경우에서 첫 번째야. 근데 금속과 비금속이니까 당연히 얘는 이렇게밖에 결합을 못해. 화합물. 이거는 화학식이 대문자 2개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걸 보면 되거든. 근데 이 결합이 그냥 결합되는 것이 아니야. 뭔가 결합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은 이렇게 전자배치를 갖고 이 아이들은 이렇게 전자배치를 갖다서 이온 형태를 결합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이온 결합이에요. 그래서 이온 결합이라는 결합은 이게 너무 중요해. 얘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결합을 표현할 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잖아. A, B. 이 두 개의 중요한 성질이 있어. 이 아이들은 항상 실험식으로 표현된다는 거.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표현된다는 거지. 그럼 정수비는 어떤 원리냐? 전하의 합이 0이 되는, 0이 되는 정수비가 성립한다. 그래서 A, B는 A가 플러스 1가면 B도 마이너스 1가 이런 식으로 결합된 거라고 보면 돼. 그 다음에 A는 반드시 양이온이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금속이어야 된다는 것이 결론이지. 근데 이렇게만 따르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또 예외적인 것도 있지만 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수 첫 번째다. 두 번째 경우수는 누구냐?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는 경우다. 이런 경우는 원소도 존재할 수 있고 화합물로도 존재할 수 있는 거야. 가장 다양하다고 보면 돼. 이런 애들 중에 독립적으로 존재하잖아. 이런 애들을 분자라고 불러.
분자는 앞에 1단을 우리가 다 배웠지만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다이아몬드나 흑연 같은 애들은 분자라고 안 불러. 비금속이라고, 비금속만으로 존재하더라고.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애들이 어떤 애들이 있느냐, 뭐 이거 차근차근 배우겠지만 통치하는 말로 얘들을 공유결합이라고. 원리는 똑같아. 지금 여기도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안정한 전자 배치, 세트 1, 세트 2의 형태로 다가가는, 그리고 전위 원소들은 안정한 형태의 전자 배치를 따라가기 위해서 일가이 변하잖아. 그런 거 말고 얘들은 스스로가 서로 간의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룬다. 이것이 두 번째 결론. 자, 세 번째 결합이 얘야. 자, 경우에서 이 세 가지밖에 없는데 얘들의 특징은 같은 종류라는 거야. 이 둘이 같은 종류야.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뭐로만 존재할 수 있느냐? 원소로만 존재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애들의 특징이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이렇게. 이것들이 금속 결합 물질이야. 이들의 결합도 전자와 관여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1, 2번의 원료와는 좀 다른 자유전자 간의 공유 현상으로 생기는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별로 안 중요해. 제일 중요한 건 요 툴. 요 툴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너희들 그 커리에 보면 맨 처음에 탁 적을 때 얘가 나온단 말이야. 얘가 등장해. 그지? 첫 장에 154쪽에 보면 얘부터 등장하는 거, 이거부터 한번 볼까? 전기 분해라는 게 뭘까? 얘를 나누는 거야. 화합물을 나누는 거라고. 근데 여기서 화합물은 절대 얘는 화합물이 없잖아. 다시 말해서 금속 결합은 없다. 고로 우리는 여기서 공유 결합 물질이라든가 그 중에서도 화합물이겠지. 이온 결합만 다룬다. 전기 분해에서는. 왜? 얘들 둘만 화합물이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것들이 물론 분해를 하게 되면 뭐 또 다른 화합물과 원소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보자. 원소 1과 원소 2로 나뉜다라고 보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로 공유결합의 대표 물질로 H2O를 전기분해할 거고, 이온결합의 대표 물질로 NaCl을 전기분해하는 것이 첫 번째 출발이야. 그럼 이걸 왜 배울까? 이 결론을 얻어내려고. 이게 기억력 디귿에 정말 많이 나오는 거거든.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에 해당되는 화학결합을 왜 분해를 해도 이렇게 원소로 나눌 수 있느냐? 이건 아주 중요한 말이다. 화학결합에 전자가 관여한다. 그런 증거로 체출할 수 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전기분해를 하면 전자의 움직임에서 전류가 흐름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공급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차피 이것도 에너지의 공급이에요. 전기 에너지를 흡연하는 거라고. 그래서 화합물이 분해되는 과정인데 이런 곳에 전자를 움직이잖아. 도선의 전자를 움직이게 하는 어떠한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해가 되는 것이다. 고로 화학결합에는 분명 전자가 관여한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게 인트로예요. 인트로.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H2O와 그 다음에 NaCl의 전기분해를 먼저 다룬다. 이게 첫 번째야.
자, 그러면 이제 그 전자가 관여하는 증거로 전기분해 두 개를 배우게 될 건데, 그들의 차이점, 그리고 여기서는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되니까 암기하는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각 극에서의 어떤 특징, 그리고 두 전기분해의 차이점, 이걸 꼭 구분해서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물의 전기분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인트로는 끝났고, 자, 반드시 우리는 화합물을 갖고 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공유 결합의 물질. 그 중에 누구? 자격은 화합물이야. 전기적 성질을 먼저 보고 들어가자. 자, 일단 공유결합 물질은 말 그대로 전자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전류가 통하지 않아. 수용액상에서 사실 물에 녹는 놈도 있고 안 녹는 놈도 있지만 수용액상에서 전류가 통하지 않아. 대표적인 요 수용액이라는 말이 있잖아. 이게 물이거든. 우리는 지금 여기서 그래서 용매인 얘를 전기분해할 거라고. 당연히 물도 전류를 통하지 않는 비전해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이 어떻게 전기분해가 되는지 이 과정에 대해서 학생들이 상당히 조금 이해 안 하고 그냥 바로 넘어가거든. 자, 물은 4단원에서 배우겠지만 미량의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존재할 수 있어. 물은. 이거는 어떤 형태로 통하는 그 과정인데 있지 않으면 이 전기분해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이건 참고사항이거든. 자, 참고사항인데 이 부분은 좀 어려운 얘기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는 그냥 감고 넘어가 버려. 자, H2O가 이렇게 H2O랑 같이 있으면 이런 정반응도 일어나지만 이런 역반응도 일어난다라고 뒤에서 배우게 된다. 이건 어느 한쪽에서 어느 한쪽으로 얘를 주게 되는데 이 원리는 되게 어려운 원리야. 그냥 이렇게 존재하는구나 라고만 알고 있자. 하이드로늄 이온하고 수산화 이온으로. 얘가 극히 미량이야. 극히 미량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비전해질이야. 이런 거를 우리가 보통 동쪽평행이라고 하는데, 이 정반응과 역반응 중에서도 정반응이 굉장히 잘 안 일어나는 상태에서 이런 평행이 도달하기 때문에 우리는 물을 그냥 비전해질로 통하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이 평행의 이동을 일어날 수 있는 물질을 넣는다면 그게 이제 어떤 놈이냐면 얘를 줄이거나 얘들 둘 중에 하나를 줄이게 되면 정반응이 막 일어나서 이온들이 많아질 수 있거든. 그걸 할 수 있는 게 전해질이야. 자, 전해질을 투하하면 그 순수한 물인 H2O가 뭐를 흐르게 할 수 있다?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해질은 전류를 통하지 않는 용매인 물에 전류가 통하게 해주거든. 근데 문제는 이거지. 물 속에 전류를 통하게 해. 전해질이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얘는 수용액이 되어버리잖아.
이 수용액이 전류가 통해. 그런데 이 수용액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소와 산소가 나오게끔 도와주는 전해질이 돼야 돼. 그래서 화학투에서는 이 전해질에 대한 것을 자세히 배우게 돼. 화원은 안 나온다고 보면 돼. 근데 원리니까 이 전해질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자, 이런 거야. 당연히 우리는 물의 전기분해를 배우잖아. 그럼 누가 나와야 돼? 당연히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발생을 해야 되거든.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전해질에 따라서 수소가 안 나오고 여기서 뭐 금속이 톡풀된다든가 산소가 안 나오고 염소가 나온다든가 이런 전해질도 되게 많아. 그럼 이렇게 되는 현상, 수소와 산소가 발생하는 전해질은 어떤 놈이 있느냐? 자, 보자. 음극에서 자, 이 네 개의 이유는 음극은 보통 뭐가 잘 일어나냐면 양이온들이 가서 전자를 받는 역할. 그러니까 그 전자를 받는다는 게 화원이거든, 사실. 화원이 잘 되는 놈이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이온들은 물속에는 얘가 있거든. 근데 얘를 이렇게 봐도 괜찮아. 수소 이온이라고 봐도 좋아. 실제로 물속에는 H+가 없어. 이런 형태로 존재해요. H3O+ 하이드로뇽 이온 형태로 존재하는데 우리가 수소라고 배웠으니까 자, 이쪽으로 갈수록 환원 잘 된다고 보면 돼. 그래서 얘가 환원이 되려면 얘보다 환원 잘 안 되는 얘들을 포함한 전해질을 넣어줘야 돼. 그래야 H3O+가 반응을 해서 얘가 수소기체로 발생할 수 있거든. 그럼 양극은 수산화이온이 전자를 잃어서 수소기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산소기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전자를 잃는다는 건 환원 잘 되는 거잖아. 수산화이온보다 환원 잘 안 되는 애들을 넣어줘야 돼. 그래서 황산, 그 다음에 탄산, 그 다음에 인산, 그 다음에 질산, 플루오린, 그 다음에 수산화. 자, 이 수산화이온은 말 그대로 이 아이가 산화되면 산소를 발생시키는데 이쪽으로 갈수록 산화 잘 된다. 참고로 Cl-는 이쪽이 있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염화이온을 포함한 전해질을 집어넣어 버리면 양극에서는 산소가 발생하잖아. 그래서 얘를 포함한 것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해질, 얘가 어떤 애가 있느냐, 저기 갇힌 거지. 뭐 질산칼륨 이런 애들이 물을 전기분해할 때 넣어줄 수 있는 가장 안전. 그 다음에 NaOH, H2SO 이런 거, 뭐 황산나트륨, 탄산나트륨 이런 것들이 물의 전기분해 시 넣어주는 전해질. 그래서 어떤 걸 넣어도 괜찮으니까 만약에 어떤 교재든 전해질을 얘를 넣었다 그러면 너희들이 혹시나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전기분해 되나 이렇게 착각할까봐 여기 것들이랑 고압된 걸 넣어줘야 돼. 물론 이런 건 아니겠지. 탄산가스는 앙금이니까 얘를 넣어주면 안 돼. 그냥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합쳐서 넣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전기분의 식을 잘 보게 되는데 전기분의 식을 보면 조금 헷갈릴 거야. 거기 154쪽의 밑에 물의 전기분의 각각의 극에서 일어나는 형태가 있을 거야. 이 과정식은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 그 양극은 거기 보면 물 분자가 H2O 이 물 분자가 그냥 간단하게 O2 분자가 되고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 그리고 4개의 수소 이온이 나오면서 4개의 전자를 내놓는다. 이게 상하잖아, 상하. 전자를 내어놓는. 그러니까 물 분자가 전자를 내놓고 이렇게 O2와 4H가 되고, 이건 그냥 식인 거야, 식. 음극에서는 자, 주고받는 전자수가 똑같아야 되거든. 음극과 양극이. 그럼 여기 4개의 전자가 관여를 하기 때문에 자, 4H2가 전자 4개를 받으면 2H2가 발생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거기에는 4OH- 이온이 생성된다. 황원이거든. 전자를 받는 거니까. 자, 복잡하지, 식이. 이렇게 간단하게 보자. 어차피 양극은 우리가 그냥 간단한 걸로 보면 이건 이제 화학 표적인 설명이고, 수소이온과 산화이온으로 나눠진다고 생각한다면 여기 얘가 가면 얘는 가서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이건 비금속으로 만든 물질, 혼원소 물질이 아니니까, 자, 동명결합 물질이 이렇게 이원자 분자로 존재해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얘가 2개가 반응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얘가 몇 개가 되버렸어? 이렇게 되었다고 보자. 그러면 이 전자를 받아야 될 거냐, 누가? H 플러스. 근데 얘는 전자 하나 받으면 이게 되는데, 이거 물질이 아니잖아.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전자를 4개가 관여를 하니까 4개를 얘는 받아야 돼요, 한꺼번에. 그럼 4개의 수소이온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얘가 생긴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전류가 흘렀을 때, 이제 이건 전기적인 얘기니까 물리학 안 했죠. 그치? 그래도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지식으로, 우리가 이제 전기를 그릴 때 있잖아, 이렇게. 전기를 그린단 말이야, 이렇게. 이 도선이 끊어졌다고. 그럼 전류가 흐르지 않죠, 당연히. 얘를 이런 수용액에 담근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실린더를 꼽아요, 이렇게 실린더를. 이렇게. 그러면 문제는 여기다 이렇게 수용액을 담궈. 그럼 여기서 기포가 나온다면, 자, 여기가 음극이고요, 양극이라는 거예요. 음극, 양극. 기포가 발생하는데, 기포의 개수에 주의를 주자. 이런 식으로. 여기 기포가 더 많이 발생하잖아. 그래서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에 분명히 전해질을 넣어줘야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야. 그럼 전해질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속에 들어가서 여기에 조합된 이온과 음이온과 양이온들이 가서 전자가 오게끔 딱 액션을 취하게 해줘. 그래놓고 전자가 왔을 때는 막상, 봐봐. 음극으로 이런 이온들이 가서 전자를 확 당겨주는데 그 안에는 미량의 수소이온이 같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들은 반응을 못해. 바로 얘가 반응해서 전자를 받아서 지가 수소가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앞에서 확 끌어들이는 애들이 없으면, 그러니까 얘들이 미끼 역할을 하는 거야, 미끼. 미끼 역할을 해서 얘가 가가지고 그 전자를,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얘들이 일단 섭취이 돼요. 그러다가 물하고 반응해서 다시 수소기체가 발생해요. 거기서. 그래서 수소가 발생하는 건 저런 미끼 역할을, 칼카나마 이런 애들이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이 미량이 있어. 그러면 얘들이 뭐야? 황산탄산, 인산질산, 플로린이 가서 전자를 확 밀어준단 말이야. 밀어주려고 갔는데 산화는 얘가 더 잘 되니까 얘가 전자를 내보내. 그럼 봐봐라. 얘가 사라지고 얘가 사라지면 전반에 계속 일어나. 통용을 일어나. 그럼 물이 계속 분해되는 거야. 계속해서. 그러니까 얘들이 무슨 역할을 해? 촉매 역할을 해주는 거야. 촉매 역할. 말 그대로. 그래서 이게 이제 전해질의 역할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 분자의 전기 분해를 원활하게 해주는 촉매 역할을 해주는 애들이다. 그래서 얘들 스스로가 반응하는 게 아니고 이 속에 있는 수산화이온과
하이드로gen 이온이 반응을 해서 기포가 발생한다. 자, 여기까지가 어려운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걸까? 시험 볼 때 이건 외워야 돼요. 사자성. 자, 오늘의 수업의 하이라이트 이것만 해보는 거예요. 먼저 이거예요. 수소는 무슨 극이 나온다? 마이너스. 산소는 플러스. 수마산. 자, 수소는 가연성 기체라는 얘기야. 가연성이라는 건 스스로 잘 탄다는 뜻이거든. 산소는 조연성 기체라는 거야. 남이 탈 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수소는 가연성, 산소는 조연성.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수소는 불꽃을 갖다 대면 이렇게 터져. 산소는 깐부기 불이라는 불이 있어. 성냥을 딱 켜고 꺼버리면 빨갛게 타들어가는 모양이 나오거든. 그런 게 깐부기 불인데 얘를 갖다 대면 다시 확 하고 타올라. 그러니까 마지막, 자, 만들어지는 기체의 부피를 보면 수소는 2고 산소는 2. 요 부피를 잘 봐. 요 높이를 보는 게 아니라 요 부피를 보는 거예요. 부피. 이거 없으면 요 부피로 찾아야 돼. 그래서 결국은 수가산소, 수폭산소, 수이산이 꼭 외워. 이 어차피 요거랑 이게 많이 나오는데 가끔 내신에 적게 나와. 알겠지?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사자성어도 아닌 얘기를 외워야 된다. 이게 바로 물의 전기구의 전말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몰라도 되는 거야. 근데 원리가 이렇게 전기분해가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진짜는 이게 중요해요. 이 그림. 그리고 참고로 학교에서 이걸 가르쳐줬다면 알고 있는 게 좋다. 참고로 전자를 잃어버리는 게 상하고 전자를 얻는 게 환원이다. 전자를 잃는 게 상하고 전자를 얻는 것이 환원이다라는 것도 중요한 얘기다. 요렇게 알겠어요? 요런 식으로 바로 산소의 전기, 수소산소의 전기 분해를 위한 물질의 발생을 보여줬습니다. 물의 전기 분해는 꼭 외우고 이 네 개는 꼭 외워야 돼요. 수마산소, 우리가 수마산소, 수가산소, 수폭산소, 수이산 이런 입에 달달달 달고 있어야 된다. 결국 194쪽의 맨 마지막, 이렇게 도선이 끊겼는데도 왜 이 도선의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걸로 인해서, 흘러지는 역할로 인해서 전기 분해가 될 것인가? 도선이 끊겼는데도 왜 여기다 우리가 전구를 갖다 대면 불이 들어오거든? 물 분자는 그냥 순수한 물일 때는 비전해지라 불이 안 들어와요. 그런데 이러한 물질이 합쳐진 이온결합 물질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그 물질들의 산화력 환원력에 의해서 도선의 전류가 흐르게 돼. 근데 결국 물 속에도 약간의 이온들은 있다는 거야. 이온들이 있는데 이 이온들이 전류를 통하게 할 만큼 힘은 없는데 양이 매우 적어서 이 전해질이 들어가서 그들을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끊어진 도선에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중요한 거, 음극에서 전자가 나온다. 이렇게 알아. 여기서 전자가 나온다. 그런데 이쪽 도선에만 전자가 이동한다고 전류가 흐르느냐? 안 그래요. 이렇게 돼야 돼. 그럼 이 역할을 누가 하느냐는 거야. 이 속에 있는, 여기에는 양이온. 양이온이 여기서 끊임없이 전자를 소비시켜줘서 전자가 오게 만들고, 여기는 끊임없이 음이온들이 전자를 공급해주는. 그러니까 도선이 끊겼음에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입자 전자를 계속 움직이게 해줌으로 인해서 이 도선의 전류가 흐르는 역할을 해주는 거. 이게 전기분해. 결국 뭐야? 이 화학결합을 우리가 분해할 때 공통적으로 전자를 움직이게 하니까 이거 분해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 화학결합에는 전자가 분해한다라는 결론을 얻는 거야. 오케이? 어려운 내용이지? 어려운 내용인데 너가 알 건 뭐? 됐습니다. 그러면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물을 전기분해했더니 누가 나왔어요? 원소가 나왔어요. 맞죠? 화합물을 전기분해했더니 원소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화합물을 전기분해할 때 뭐 아까도 서두에 선생님이 설명했지만 분해라고 하는 것이 꼭 원소만 나오라는 법은 없지만 이 단어는 원소만 나온다. 원소. 그러면 우리가 물 같은 공유결합 물질을 전기분해했을 때와 이온 결합 물질을 전기분해했을 때 차이점이 뭐가? 이걸 보자. 오케이? 액션만 봐도 따뜻하게 덮어야지. 그거 역할 하는가? 그게? 아니야? 우리가 길어도 뭐 별 상관없잖아. 뭐 일부러 기른 애들 있잖아요. 막. 그럴까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온 결합 물질을 한번 전기분해. 그런데 여기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아까 내가 싹 지웠지만 물을 전기분해할 때 음극에 가서 수소이온이 환원되게 도와준 애가 나트륨이온이란 말이야. 그치? 근데 우리는 이온 결합 물질의 정기적 성질에서 얘를 전기분해할 거라고. 그럼 이 속에 누가 들어있나? 나트륨이 들어있단 말이지. 근데 우리는 얘가 이렇게 염소와 말 그대로 염소 기체기 물질이니까 얘로 분해를 할 건데 얘를 물에다 넣고 실험해 버리면 수소가 발생해 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용융 상태에서 전기분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을 알아. 용융. 용융이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가 염화나트륨을 이렇게 화학식으로 쓸 때 얘를 이렇게 쓰면 이건 소금이야, 소금. 말 그대로. 근데 얘를 이렇게 한다는 거지. 뭐? 가열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만든 후에 이렇게 AQ가 아니야. L이지. AQ는 염화나트륨 수용액이고 L은 그냥 그 상태야. 근데 이게 물리변화라는 걸 명심해. 이거 물리변화. 무슨 말이냐? 고체인 염화나트륨은 이미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렇게 가열해서 이를 만든다는 거, 이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용융한다고 얘기하거든. 용융. 고체를 뭘 만든다고? 액체를 만든단 말이야. 고체를 이렇게 액체로 만든다고. 이렇게 용융된 이 상태에서 이온들은 그 거리만 좀 멀어질 뿐 이건 절대 화학변화 아니야. 화학변화는 바로 여기겠지. 여기서 무엇을 하게 되면 전기 분해를 하게 되면 얘와 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이게 화학변화야, 여기가 바로 화학변화. 화학이 전자의 항문이라고 쌤이 누누이 얘기했듯이 전자의 이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가열은 전자 이동 없어. 전기분해. 그러면 얘는 쉽게 좀 볼 수 있는데 이 형태를 보게 되면 용융 상태니까 우리가 양극부터 볼까? 양극은 염화이온이 딸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CL이 되고 전자력이 내놓죠. 근데 물질의 개념이란 말이야. 얘는 비금속 물질이기 때문에 원소로 존재해야 돼. 비금속 원소는 저렇게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두 개끼 한 번의 반응을 이렇게 편지할 수밖에 없어. 전자 두 개를 내놓으면. 그 음극은 얘밖에 없거든. 근데 얘는 전자를 하나 받아서 얘가 될 수 있어요. 끝이에요. 이게 금속 결합물질의 성질이거든. 그런데 주고받는, 다시 말해서 뭐 되고 산화되고 뭐 되는 환원되는 반응은 어떻게 일어나야 된다고?
동시에 일어나야 돼. 얘가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고. 그럼 주고받는 전자의 숫자도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는 거죠. 결국 물질은 1대 2로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대 2로 나와서 수의성. 그지? 그러면 지금 이 형태는 말 그대로 용융 상태인데, 그래서 전기 분해 장치를 보더라도 커다란 수용액 이게 아니라 왁자사바야. 뭐라고? 사기 그릇이야. 여기다가 일부에 용융된 누구를 넣고 소금 용융액을 넣고 밑에서 가열하는 걸 토치로 가열해서 여기서 그냥 얘를 얻어낸다. 산발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를 그냥 여기서 얻어내버려요. 이렇게 멋있게 물속에 집어넣고 실험하지 않고 그냥 그 자세에서. 그럼 이제 네가 봐야 될 건 이거야. 어차피 얘도 전기 분해에 의한 실험이기 때문에 전자가 관여한다는 증거도 나왔어. 그리고 물을 집어넣지 않고 용융 상태에서 전기 변환도 됐고, 이 둘의 차이점이 잘 나. 원소거든? 원소인데 지금 내가 동그라미 칠한 파란 색깔들은 다 이원자 분자잖아. 맞지? 그런데 얘는 어떠냐? 같은 원소인데 아래첨자가 없지. 저런 게 금속이야. 알겠지? 같은 원소인데 대문자 하나인데 이가 붙은 애들은 100% 공유결합 물질이라고 보면 돼. 기체 상태. 근데 붙지 않았잖아. 저런 애들이 금속이다. 그래서 니들한테 혹여나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자, A, B라는 화합물이 있고, 그 다음에 뭐 B, D라는 화합물이 있다. 이렇게 A, B라는 화합물이 있고 B, D라는 화합물이 있다. 이러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해볼까? 여기 봐봐. 좀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여주고, 이 두 개의 화합물이 있거든. 근데 얘를 전기분해했더니 이건 당연하겠지. 그치?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나왔다. 누가 금속이다. C가 금속이야. 그럼 당연히 나가 무슨 결합이다. 이온 결합이다. 알았어? 이건 출제가 된 것 중에 고3 애들도 자주 틀리는 문제가 있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뭐 어떤 가라는 물질을 나라는 물질을 전기분해를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얘를 전기분해했더니 양극, 음극, 양극에서 이렇게 나오더라는. 어디 이렇게. 무슨 얘기냐? 음극에서 발생하는 것이 똑같다는 얘기. 이렇게 음극에서 발생하는. 이렇게 하면 너무 좀 헷갈리겠다. 이렇게 하자. 이런 게 있어. 자, 그때 가는 여기서 누가 나오느냐? 뭐 A2 기체가 나왔고, 음극에서 B2 기체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여기는 B2 기체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는 C가 나왔다. 이렇게. 이게 뭔지 알겠어? 너는 무조건 금속이 누군 건 알겠어. C인 건 알겠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이온결합인 건 알겠는데, 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게 있나요? 라고 생각되겠지. 그지? 이렇게도 막 실제로 이런 게 뭐냐면 가에 해당되는 건 H2O. 그러면 얘가 누구겠어? 수소겠고 얘가 누구겠어? 산소겠지. 이렇게 수마산불이니까. 맞지? 그 다음에 얘가 누구냐? 이런 애. 이런 애. 얘가 이온결합이라고. 수소가 항상 양이온만 있는 게 아니라 금수결합이라고 음이온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얘가 수소 기체고 얘는 리튬이나 금속이 될 수 있는 형태도
한 번 나온 적 있어. 평생 모의고사 중에. 알았어? 대신에 이제 좀 쉬운 것들은 요 정도의 어떤 포맷으로만 나오니까 그냥 아래층자 없는 애가 있으면 금속이고 그것이 뭐다? 이온결합 물질이고 이런 것들만 알아두면 결론은 뭐 전자가 관여한다는 증거고. 그래서 페이지 155쪽까지 얘기 내용이 그거야. 됐죠? 조심할 건 뭐라고 했어 내가? 물은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분해를 하지만 이온결합 물질은 용융액 상태에서 한다는 거 명심해. 자, 페이지 156쪽. 자, 156쪽은 얘 하나만 딱 찍고 들어가.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 내용이야. 자, 우리가 주기율표상에서 선생님이 이미 2단원에서 너희들한테 교육을 한참 시켜놨기 때문에 좀 수월한데 얘들 둘은 누구의 전자배치를 따라가? 2번 헬륨. 그렇지. 그래서 얘는 플러스 1가 플러스 2가가 되잖아. 자, 그렇다면 이 끝자락에 있는 얘는 누구 전자배치를 따라가지? 네온. 얘도 네온. 얘도 네온. 얘도 네온. 우리 얘들을 뭐라고 그랬어? 세트 1이라고 했잖아. 1. 그치? 그 다음 자, 이 아이들은 누구의 전자배치를 따라가? 18번 아르곤을 따라가. 그치? 자, 근데 이거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단 말이야. 이 아이들은 안정한 전자배치가 되기 위해서 전자가 들고 남으로 인해서 나가고 들어옴으로 인해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되어 그들은 안정한 전자배치를 따라가는데 그로 인해서 전하를 띠게 되고 그래서 결합을 하게 된단 말이야. 자, 여기서 일단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애들이 얘야.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 이것도 왜 나오는지 한번 볼까? 왜 나오는지. 이것 때문에 나와. 우리는 앞으로 이온을 표현할 땐 이런 표현을 쓸 거야. 봐봐. 이건 원자야. 이런 걸 보호전자껍질이라고 그러거든. 보호전자껍질은 어떤 정보를 알려주냐면 먼저 주기를 알려줘. 두 번째, 원자과 전자수를 알려줘. 그것을 알면 모두 알 수 있어? 우리는 자연스럽게 족을 알 수 있거든. 그리고 전자를 가만히 세놓으면 못 가게 할 수 있냐? 원자도 알 수 있거든. 다시 말해, 원자 고무를 알 수 있고요. 이것은 전자의 숫자와 같으니까. 양성대수를 알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리는 순간 이 안쪽 껍질은 다 찼고 바닥 상태지. 바닥 상태라고 본다면 얘는 몇 번 원소가 되느냐? 11번 나트륨이 되는 거야. 맞죠? 그럼 얘는 3주기 1족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 근데 얘가 이온이 되면 이런 표시가 나와. 봐봐. 이렇게 이거야. 봐라. 얘는 지금 현재 11번 나트륨이야. 여기 전자를 내가 표현을 해준다면 이게 보어의 전자 껍질 모형이야. 그런데 여기 오니까 이렇게 되었단 말이지. 이렇게 대괄호가 쳐 있으면 원래 저였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물어봐. 원자를 물어봐. 이 원자는 몇 주기 원소? 3주기였던 거야. 전자를 하나 잃어버려서 이렇게 된 거. 얘들이 맨날 다 나와. 그거 기억해놔. 알겠지? 음이온들은 안 물어봐. 양이온들을 가지고 얘가 몇 주기 몇 주기냐? 이거는 원자 형태가 3주기 1주기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럼 이렇게 생겼으면 자,
똑같거든. 똑같은데 여기다가 이렇게 써버리면 이 원자는 3주기 13족이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온의 형태를 우리가 시험 문제 냈을 때 가장 뜨거운 예가 이런 거지. 봐봐. 이게 이온결합이거든. 그래서 얘를 AB라고 한다고 그래, AB. 그럼 A가 얘고 B가 얘라는 얘기인데 AB는 같은 주기 아니야? 아니지. 누가 더 커? A가 더 크겠지. 3주기로. 그렇게 나온다고 시험에. 전자 배치는 똑같지만 전자의 숫자는 똑같아. 그러면 이런 거야. 이 두 개의 총 전자수를 합친 값과 그 다음 원래 A 원자하고 B 원자의 전자수를 합친 값은 누가 더 클까? 그렇지, 같은 거야. 결국 뭐야? 얘가 버린 거 얘가 받았다라고 해서 그런다고. 사실 버린 거 어떻게 얘가 받아?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그냥 그런 식으로 교과서가 설명을 한다는 얘기지. 오케이? 이게 거기 있는 내용이야. 그래서 맨 밑에 양이온이 가는 과정을 보여줄 거야. 그러면 원래 양이온들은 원래 주기보다는 껍질이 준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 알았죠? 그래서 그걸 흔히들 묻는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봤듯이 세트 1이나 2 이런 애들은 전하를 띈 형태에서 결합하면 이온결합이 형성되는 건 맞아. 이제 그렇지 않은 애들이 비금속들이거든. 그렇지 않은 애들. 이 비금속들은 그러면 어떤 결합을 할 것인가? 그리고 봐. 이온결합을 우리가 먼저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공유결합 배우고 금속결합 배우는데 그 결합 중에 공유결합이 제일 중요해. 그걸 가지고 극성으로 가고 그걸 가지고 분자로 가서 이 단원이 마지막이야. 그래서 여기는 첫 출발인데 이온결합의 성질은 오늘 배우는 거에서만 끝이야. 근데 공유결합은 계속 ING가 진행된다는 걸 명심하라. 자, 157쪽 한번 보자. 자, 그림은 물의 전기분해 장치를 나타낸 것이야. 그 극 써있지? 수마산불이야. 수마산불. 그래서 A가 수소, B가 산소가 된다. 거기에 들어간 거 황산나트륨 한번 볼까? 황산나트륨. 아, 이거 아까 봤어. 칼카나. 그 중에 나트륨. 황산탄산, 인산질산, 플로린, 수산. 그 중에 황산. 아, 이게 전해질이구나 라고 확인만 해. 1번 A, B에 보이는 기체 A는 수소, B는 산소. 수이, 산일. A는 2, 산소는 1. 실수하지 말고. 자, 2번 고체 상태의 액체 상태의 염화나트륨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거 왜 보여주는 걸까? 물리변화. 이미 이온의 형태로 결합되어 있는 거야. 규칙적으로. 근데 우리는 얘를 화학식으로 그냥 간단한 실험식 정수비로 쓴다는 것 뿐이지.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으니까. 기억. 가와 나에서 모두 전기 전도성이 있다. 안 그래. 가는 붙어 있기 때문에 이온의 이동이 부자연스럽지. 전류를 통하지 않아. 근데 나는 통해. 또 물속에 녹여도 통해. 그래서 1번은 X. 나를 전기분해하자는 양극에서는 염소기체가 나가겠지. 그 Cl2 염소기체를 참고로 황록색 기체라고 해. 참고로 유색기체는 몸에 해로워. 그 다음 나를 전기분해하면 음극에서는 금속 나트륨이 나오겠죠. 걔는 원소지만 아래 첨자가 없다는 거. 있는 거지, 1. 그치? 1, 걔는. 자, 세 번째. 비활성 기체랑 옥텟 규칙에 대한 설명이야. 모든 비활성 기체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가 8개 채워져 있다. X. 이거 엄청 함정에 많이 빠져요. 헬륨은 2지. 다음. 18족 이외의 원자들은 화학결합을 통해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는 경향이 있어. 그게 이온결합과 무슨 결합이야? 공유결합이야. 그게. 자, 세 번째. 원자가 안정한 이온이 될 때는 전자를 잃거나 얻어 비활성 기체 같은 18종 원소의 전자를 따른다. 이걸 세트 1, 2로 설명을 했다. 맞아. 네 번째. 자, A, B, C, D를 보면 이게 보호 전자 껍질 모양이야. A는 2주기 16족. 중앙엔 양성자수로 써줬기 때문에 아, 이거 8번 산소구나 금방 알 거야. 그 다음 B는 2주기 17족. 9번 플로린이야. C는 3주기 1족. 11번 나트륨이고
D는 3주기 2조 12번 마그네슘. 봤더니 세트 원이네 이렇게 보는 거야. 됐어요? 1번 안정한 이온이 될 때 양이온이 되는 건 CD겠죠. CD. 금속이니까 걔들이 양이온이 됩니다. CD. 2번 안정한 이온이 될 때 음이온이 되는 건 AB겠죠. AB.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가 이런 식으로. 3번 자 같은 비활성 기체의 전자배치를 이루게 되는데 이 비활성 기체는 누구냐? 네온이죠. 세트 원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자, 먼저 얘부터 볼게요. 자, 다시 한번 볼까? 이온결합은 금속 원소가 전자를 잃고 양이온화되고 비금속 원소가 전자를 얻어 음이온화돼요. 이것을 이제 산화되었다. 이것을 환원되었다라고 하거든. 이런 아이들은 서로 정전기적 인력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결합을 하게 되면 이온 결합이 돼요. 정전기적 인력이라 하면 물리 파트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거야. 여기서 얼은 이온 간 거리라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이온 간 거리가 가까울수록 세다는 거를 알아라. 그 다음에 요것은 전달량 곱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1가보다는 2가가 세겠죠. 그래서 곱은 항상 마이너스가 뜨게 되는데 전기력에서 마이너스는 인력을 뜻해. 플러스는 청력을 뜻하고. 그러니까 정전기적 인력이 형성이 되어서 결합을 했으므로 결론 얘들은 100% 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금속 원소를 포함한다 라는 것이 기본이야. 그러면 여기서 보여지는 이온 결합의 형성 그림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거 하나. 11번 나트륨, 17번 염소는 모두 3주기 원소예요. 같은 주기라는 거야. 3주기. 이런 아이들이 껍질이 뭐 이렇게 돼 있겠지. 당연히 원자 반제름은 17번 염소보다는 11번 나트륨이 클 거고, 이 상태에서 이 아이는 세트 1이기 때문에 누굴 따라가? 10번 네온을 따라갈 거고, 이 아이는 18번 아르곤을 따라갈 거야. 이오면 당연히 얘가 크지. 플러스 1고 마이너스 1. 이때 중요한 거. 얘는 껍질이 2개고, 얘는 3개라는 거.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 아이들을 결합을 붙일 때 얘를 이렇게 쓴다는 거야. 그냥. 이런 식으로 이온 결합을 표현한다는 거지. 이렇게 되면 얘들 둘은 원래 같은 주기 원소였다는 거. 같은 주기 원소였다는 거. 그리고 이 NaC라고 쓴 이 화학식은 간단한 정수들로 대표되는 이온식이라는 거지. 얘들은 진짜 보면 덩어리로 막 뭉쳐있다는 얘기야. 이 얘기 자체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들이 어떤 거냐? 아까 봤듯이 얘는 3주기고 이걸 통해서 얘가 3주기라는 걸 추론하는 거. 이건 안 나오니까 하나 나올 거고, 거기에 있는 이온 결합의 형성과 에너지 있지? 이거를 봐야 돼. 이온 결합의 자,
사실은 이 그래프만 딱 보면 이게 뭔 뜻인가 애들이 잘 이해를 못 하는데, 그냥 무작정 공부하는 수밖에 없거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자, 이온결합의 형성과 에너지 파트에선 이걸 좀 볼 수 있도록 하자. 이 그래프는 마지막 단원 너희들이 뭐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단원에서 잠깐 언급을 하는데, 이게 반응의 진행 방향이야. 자, 여기서 세로축이 뭐냐면 에너지 준이라고 얘기해. 이렇게.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할게. 실제로 요 위치가 이렇게 놓고 보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 에너지라는 게 준위가 형성이 될 거야. 반응물의 에너지 준위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얘가 결합을 해서 얘가 된다면 이게 가스냐 고체냐 액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고체가 제일 더 같거든. 그 다음에가 가열하면 액체가 되고, 더 가열하면 기체가 되니까 기체가 제일 높다고 보면 돼. 어쨌든 간에 얘들보다 얘들은 에너지가 낮은 거야. 그래서 얘들의 에너지 준이 여기 정도 된다고 보면 돼. 이 차이값 알았어? 요 차이값이 크면 클수록 생성물은 더 안정한 거야, 지금. 근데 동일한 온도나 압력에서 우리는 이렇게만 보자. 에너지는 낮을수록 안정하다, 화학적으로는. 그게 보호껍질에서 배웠잖아. 그지? 근데 이거를 니네 책에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이렇게. 여기가 이온과 거리야. 그래 놓고 0을 잡거든. 이 0이 에너지가 0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지. 이 0은 여기를 뜻하는 거야. 여기. 얘를 0으로 놓은 거라고 보면 돼요. 여기부터 얘가 이제 결합을 형성할 건데,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야, 이렇게 올린다. 그러면 에너지 제일 낮은 점이 여기일 거 아니야, 여기. 그치? 그럼 여기 뭐냐?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 차이가 이거야, 대. 알았어? 그러면 여기다 NaCl을 놓든 LiCl을 놓든 KCl을 놓든 간에 그들은 그 반응물의 에너지를 0으로 놨을 때 얼만큼 에너지가 낮아지느냐, 이 절대값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값이 더 떨어지면 이 차이가 크다고 보면 되는 거지. 몇 개 됐지? 자, 그 다음 우리는 여기서 이 에너지에 대한 얘기, 이게 최고로 에너지가 낮을 때니까 여기를 보통 이 물질이 이온결합 에너지라고 그러거든. 근데 이온결합 에너지라는 게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 대략적인 것만 보자고. 자, 지금 여기에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어.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어. 그럼 이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보자. 자, 먼저 얘와 작용하는 힘은 과연 1력만 있느냐? 뭐 당연히 여기는 알겠죠. 1력이야. 양전할 때는 양이온과 음전할 때는 음이온 사이에 당기는 힘일 거 아니야. 얘들은 가까울수록 셀 거야. 왜? 이럴 거니까. 어차피 전하랑의 곱이야 똑같고 거리가 가까워지면 인력 세지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자, 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얼이 뭐야? 이거보다 힘은 세지겠지. 인력은. 그래서 그걸 이온결합력에 도움을 되는 힘이네. 도움이 되는 거죠. 결합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얘도 있다. 청력이 반발력이 있어요. 뭐냐? 핵간. 핵은 같은 전화 썼잖아. 또는 전자 구름간. 그쵸? 반발력이라는 것도 있겠죠. 같은 전압기. 그래서 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반발력 어때요? 세질 겁니다. 반발력은 이온 결합에 도움을 줘, 안 줘? 안 주죠, 당연히. 얘는 이렇게 됩니다. 반발력.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세진다는 건 이온 결합을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반발력에 따른 에너지 변화라고 보면 되고요. 인력에 따른 에너지 변화라고 보면 돼요. 이 두 개가 상호 관계를 이루어서 이 흰색의 에너지를 만들어낸 거다. 그러면 이제 요걸 보여줄게. 자, 여기가 거리가 요거 지점. 여기가 뭐냐? 이상적 이온 간 거리가 되거든. 여기가 에너지가 제일 낮으니까 이걸 극단적으로 내가 그려볼게요. 세로 쪽에 손이라고 하거든요. 여기를 중심으로, 이 점을 중심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인력이 어떻다고? 세진다고 했잖아요. 인력이 세진다고 했잖아요. 인력. 가까이 가면 갈수록 반발력 어떻다고? 세진다고 했잖아요. 이 그림이고. 그러면 물리학을 하는 애들은 이럴 거야. 여기 만나네요? 여기 지점에서 만나면 선생님 합력이 0이군요. 이러면 절대 안 돼. 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고등학교 1, 2학년에 배우는 합력은 물체가 하나일 때거든. 얘는 전자구름하고 핵이야. 그리고 전체 이온이고. 이건 작용점이 어딘지 작용점을 말할 수가 없어.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요 지점은 반발력과 인력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라고 정하자고. 이렇게 반발력과 인력이 최소가 되는 지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 이상적 거리보다 멀면 누가 더 강하고 인력이 더 강하고, 이 이상적 거리보다 가까우면 반발력이 세서 점점 불안정해진다. 전체 에너지가. 알았어? 그럼 여기 그래프 한번 볼까? 누구랑 볼까? 빨간색이야, 파란색이야, 여기? 빨간색이랑 비슷하잖아. 그래서 인력이 우세하고. 여기는 누구랑 비슷해? 파란색. 그래서 반발력이 우세하다. 이거를 볼 줄 알아라, 이런 얘기야. 이 그래프 자체가. 알겠지?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누가 우세? 인력이 우세하고, 요 사이에서는 인력이 우세하고, 요 사이에서는 반발력이 우세해서 불안해진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다. 그래서 가끔 이 지점을 놓고 문제를 묻거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 여기가 최고 이상적 에너지 관계, 이런 거 찾지 마. 여기 붙어 있는 거. 지우야, 보이지? 이거 조심하라고. 여기 있는 거. 아무 의미도 없어, 그거. 그러니까 거기 C라고, 바로 C라고 적힌 지점 있잖아요. 그 교재에. 걔는 그냥 반발력이 우세한 지점이야. 불안정한 지점. 가장 너가 봐야 될 건 B라는 지점. 그 다음에 A라는 지점인데, 이 그래프가 어떻게 출제돼서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문제 하나 보자. 이온간 거리. 이 세로축이 바로 에너지 준위. 마찬가지로 에너지 준위인데, 얘는 그냥 높다, 낮다만 보면 돼. 높다,
불안정하고 맞다 안정 이것만 보면. 근데 여기다 내가 이걸 그렸단 말이야. 이렇게 이게 누군가 NaCl이에요. 이렇게 그렸어. 자, 그러면 여기에 LiCl하고 그 다음에 KCl을 어떻게 그릴 거냐는 거야. 누가 이온과 거리가 가까워? LiCl이 가까워. 알겠지? 그래서 LiCl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KCl 거리가 멀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에너지 보이지? 다시 말하면 이온 결합 에너지는 LiCl이 제일 세고 NaCl이고 그 다음에 KCl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이러면 이건 얘랑 비례하거든. 이건 또 이거에도 비례해. 묶는 점. 그래서 너한테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게 나올 거야. 봐봐. 이렇게 나눌 거야. 그리고 이렇게 분면을 나눌 거야. 시험 문제는 무조건 1 아니면 3이야, 답이. 알았지? 2, 4는 나오지 않는다. 1, 4분면에 뜨면 에너지 낮고 거리 멀고 3, 4분면에 뜨면 거리 가깝고 에너지 세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출제가 될 거다. 알지? 오케이? 요렇게. 자, 거기에 보면 맨 밑에 이온 결합 물질의 구조랑 화학식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냥 원리를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겠어. 이온 결합 물질은 연속적인 덩어리이기 때문에 표현을 할 때 간단한 정수비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구조와 화학식은 왜 그렇게 화학식을 쓸 수밖에 없느냐야. 구조 자체가 독립적이지 못해. 얘들 분자같이 독립적이지 못하고 연속적인 거. 덩어리. 그래서 이 덩어리란 말이 규칙적인 구조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이제 고치에서만 금속 물질에서만 주로 다루는 거지만 이것이 규칙적인 구조 형태. 그래서 규칙적 배열을 따져야 돼. 따져보면 이걸 따져보면 얘들은 화학식을 이렇게밖에 못 쓴다. 규칙적 배열 속에 얘들이 규칙성이 하나 있는데 화학식은 전체 전하 합이 0이 되는 간단한 정수비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거를 이렇게 쓴다. 이온식이라고 하고 곧 이것이 뭐다? 실험식이라는 거죠. 이것이 곧 실험식. 그래서 그 원리대로 이온식을 쓰다 보면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159쪽에 있는 그들의 이온들을 간단하게 우리가 쓸 수 있어. 그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Na 플러스 이온, 그 다음에 간단하게 Cl 마이너스 이온, 이 둘은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거야. NaC. 우리가 NA나 Cl 정도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알고 있다면 이런 걸 추론할 수 있는 거야. 봐봐. 이 산소는 음이온이잖아. 몇 가? 2가 마이너스라는 걸 추론할 수 있는 거지. 변화가 0이 돼야 되고 얘는 어쨌거나 플러스일 거거든요. 그럼 얘는 혼자 2대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지. 그럼
요걸 결론을 하면 MgO에서 Mg 이가 플러스일 수밖에 없는 거지. 자, 이렇게 따지면 이제 다원자 이온까지 할 수 있는 거야. 봐라. 이렇게. 그러면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수산화 이온이라고 그러거든. 다원자 이온. 그럼 우리는 얘를 전체적으로 이렇게라고 부를 수 있는 OH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추론해 가는 거야. 그래서 다원자 이온까지 거기 쭉 써줬어. 이렇게 되면 이제 추론을 다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명명을 T부터 하거든. 수산화칼슘. 그러면 얘가 이가 플러스구나. 이렇게 추론을 하나하나 해 나갈 수 있다는 거야. 그 시험 문제에 어떤 것이 가끔 출제되냐면 이 원리를 물어보기 위해서 얘가 많이 떠요. 알루미늄하고 산소의 결합. 이런 얘들은 0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결합. Al2O3가 나오죠. Al2O3.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요거 말고라도 뭐 SO4E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들어가면 Al2 이렇게 다원자 이온은 대괄호를 쳐서 표현합니다. 황산 알루미늄 이런 식으로. 자, 요렇게 되었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다원자 이온 가지고 이제 공유 결합식으로도 설명하는데 여기서 그냥 해보자. 자, 대표적인 거예요. 얘부터 파악하자. OH-는 보호 전자 껍질로 어떻게 표현되는 거야? 일단 대괄호 서 이렇게. 그리고 오늘 그래 이렇게. 그 다음 보자. 산소가 갖고 있는 전자수를 표현해 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산소야, 산소. 됐지? 그러면 수소가 갖고 있는 전자는 하나. 그렇다면 외부에서 전자가 하나 들어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OH- 표현이야. 알겠지? 그림으로 잘 봐줘야 돼.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 하이퍼화염산 이온이야. 똑같은데 산소를 표현하고 염화 이온을 표현하는 거야. 그럼 산소는 여전히 6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염화 이온이니까 외곽의 전자가 7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하나가 더 들어와서 결합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이거는 희한화산 이온이야. 이런 표현인데, 탄소는 외곽의 전자가 4개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질소는 이런 식으로 5개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 5개가 있었어. 하나 더 들어와서 이렇게 돼요. 이게 희한한 이온이에요. 알겠죠? 이 대표적 이온인데 하나만 더. 암모늄 이온이거든.
중심에 질소가 있고 이렇게 주위에 수소가 있는. 그럼 중심에 암모늄이 이렇게 된다고. 5개. 그럼 주변에 있는 수소가 공유결합, 공유결합, 공유결합. 그 다음 요 하나가 이제 전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렇게 암모늄이온으로 표현된다. 지금 내가 그려준 게 정말 잘 나오는 이온이 가운데네요. 그림을 잘 외워놔. 알았지? 하나만 더. 얘가 하이드로늄이에요. 중심에 산소거든. 그 수소가 이렇게 결합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가끔 시험에 얘를 이렇게 써놓고 x는 몇 주기 몇 조건이냐고. x는 2주기 15조 7번 질소. 이거 공유결합 가서 배우는데,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써놓고 y는 2주기 16쪽이라는 거예요. 명심해. 질수가 아니라. 이게 이제 가끔 잘 나오는 거야, 시험에. 알겠죠? 여기까지 해주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내용까지 다 커버 치는 거야. 자, 이제 다원자 이온의 표시까지 한번 봐봤고, 이제부터는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을 보게 되는데, 정말 지겨우리만큼 자주 나오는 그것을 한번 볼게. 다 썼어? 자,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 소금으로 생각하면 제일 편하다. 첫 번째, 외워야 될 게 누구냐? 전기전도품. 고체일 때는 이온이 고정되어 있어서 움직임이 없어. 그 전류를 흐를 수가 없어. 액체일 때나 수용액에서는 대부분 전류가 흘러. 알겠어? 이때는 이온이 자유로우니까. 물론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염도 있어. 불용성 염. 그 암금이라고 그러지. 그런 애들은 전류를 흐르지 않겠지만 대부분 다 이렇게. 두 번째, 얘는 외력을 가하잖아. 부서질 수 있어. 이건 양이온과 음이온의 규칙성 때문에 그래. 뭐 그림도 있지만 너희들이 힘을 주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규칙적으로 이렇게 막 섞여 있는데 한쪽에 힘이 줘버려가지고 플러스가 서로 딱 접근만 하면 부서지기 정말 쉬워. 그 내용들이 거기 있어. 그리고 알다시피 물에 대한 용해성이 좋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수화라고 부르거든. 이 수화라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양이온이 있잖아.
플러스 양면이 있으면 물 분자가 여기 달라붙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산소거든요. 여기 있는 게 그냥 끝에 있는 게 수소인데, 산소는 물의 산소는 부분적인 음전환을 떴어. 그래서 물 분자가 분자 구조가 여러분들 배우거든. 훌륭한 극성 분자야. 극성 분자라는 게 뭐냐? 얘들은 특이하게 부분 전하를 모두 갖고 있다는 거야. 쌍극자를 모두 갖고 있다. 우리가 저기 정전기 유도 현상하고 비슷하고 보면 되거든. 뭐 갖다 딱 대면 대전하지 않고 근처에 가까이 가자 하면 그 가까운 부분은 다른 전하고 대전되고 그 저기 유도되고 저 끝부분이 같은 전하 유도되고 달라붙잖아. 정전기 유도가. 근데 손을 치우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잖아, 얘들은. 그런데 얘들은 그냥 이렇게 쌍극자를 갖고 있어갖고 양면이 오면 산소가, 음면이 오면 이 수소가 달라붙어서 얘를 잘 섞이게 된다. 그래서 실제로 소화되기 쉽다는 표현은 용액, 다시 말해서 균일본 함을 있지, 되기 쉽다고 그런 표현이야. 되기 쉽다. 물에 대한 용성이 좋다. 자, 넘겨주시고 전기 전도성이 있고요. 저기 써놨으니까 좀 반드시 외우세요. 이거 진짜 시험 잘 나옵니다. 이온 결합 물질은 고칠 데는 없는데 액체나 수용액에서 있으면 무조건 적은 뭐라고? 이온 결합 물질이야. 자, 이제 하이라이트. 바로 녹는 점과 끓는 점이라는 거죠. 이걸 이렇게 써놓고 상당히 높거든. 매우 높다가 말이에요. 매우 높다. 그런데 녹는 점이 높다 표현도 그런 매우 높다고 할까? 매우 높다라고 하죠. 왜? 저도 공유결합 물질들보다는 훨씬 낮지만 금속결합 이런 것들은 높으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따져줄 건 얘밖에 따져주면 안 돼. 녹는 점만 이온결합 물질이 기화되는 거 보기 좀 어려운 거니까. 자, 일단 아까 우리가 본 것 중에 이게 있어요. 이온 결합력이 클수록 결합 에너지가 세니까 녹는 점이 높다고 배웠거든. 근데 결합력이라는 게 아까 이렇게 정의했잖아. 이온 간 거리의 제곱분에 전하고 음전화 양전하기 부부로 나타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이온 결합력이라는 게 곱에 비례하는 건데, 알겠어? 이게 이온 결합력을 따지는데 가장 우선적인 거야. 우선적 요소라는 거야, 정신이. 이게 전하량의 곱부터 봐야 돼. 곱이 크면 거울이 따질 필요 없어. 얘가 제일 세. 그럼 전하량의 곱이라는 게 어떤 거냐? 이렇게 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NaCl이 있어. 근데 Na2O가 있어. MgO가 있어. 이래버리면 묻지도 따지도 말고 얘들은 이거잖아. 이거고 이거니까 이렇게 전하량이 곱이 세면 세수록 녹는 점이 높다. 이 표현 알겠지? 이런 거야. 이까지 무조건 높은 거야. 그 다음 전하량 곱이 같다면 이거야. 조건이. 이럴 때는 이온 간 거리 이것이 작을수록
이온 결합력이 커. 이건 곧 녹는 점이 높다는 걸 의미하지. 그럼 이런 건 어떤 거 있느냐? 아까 LH를 예를 들었으니까 NAF, NABR, CL, NABR 이렇게 하는 거야. 다 같은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거든, 이렇게. 근데 거리는 브로민이 제일 뚱뚱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거리가 가깝단 말이야. 이용한 거. 알겠지? 요런 표현을 써주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160쪽에 맨 아래 탐구자료상을 봐봐. NAF, NaCl, NaBr을 보면 NaBr이 제일 낮을 거야, 운동력이. 근데 NAF는 235거든, 피코미터야. 10의 마이너스 구성해서 2배 더 큰 거다. 그 235 피코미터보다 저 오른쪽에 보면 산화 스톤트미스 258 피코미터. 걔가 굉장히 길죠. 그런데도 산화 스톤트미스는 2532. 왜? 플러스 있다, 마이너스 이게 더 우선적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전하량의 곱이 큰 애가 이온간 거리가 아무리 작고 저보다도 훨씬 세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근데 이런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더라. 선생님, 그럼 얘랑 2가짜리랑 1가짜리랑 그 아까 이러한 이온간 거리에 대한 에너지 변화 그래프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애들만 나와, 시험. 얘를 중심으로 뭐 이런 거지. 1사분면 3사분면만 보시면 됩니다. 자, 161쪽 1번 봅시다. 자, 이온 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시오. 자, 금속 원자는 전자를 얻고 잃고죠. 틀렸어요. 이거 X. 그 다음 2번. 양이온과 음이온은 정전기적 인력이죠. X. 3번. 염화나트륨이 생성됐대요. 나트륨 원자의 전자 한 개가 염소 원자로 이동한다라고 해.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뭐 결합 전과 결합 후의 전자의 전체 숫자는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번째.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어 에너지가 가장 낮을 때 결합이 형성이 됩니다. 다섯 번째,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장 가까울 때 에너지가 가장 낮아 이온 결합이 형성된다. X죠. 무차별적으로 가까워져서 될 게 아니라는 거죠. 인력과 반발력이 최소화돼야 되겠죠. 두 번째, 자, 결합 모형, 보전자법질 모형으로 나타냈습니다. 1번, 염화나트륨에서 각 이온은 어떤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배치입니까? 라고 했는데 나트륨은 네온, 그 다음에 염화이온은 아르곤이 답이 됩니다. 다음, 염화나트륨에서 두 이온은 어떤 힘입니까?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불러요. 왜 전기적 인력이라는 표현을 안 쓸까요? 이온들은 말이야, 그 이온들만 계속 무한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외부의 전자를 받아서 다시 나트륨으로 돌아갈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전자의 출입에 따라 전하를 띄었다 안 띄었다 하기 때문에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다음 세 번째, 이온들이 결합해서 생성된 이온 결합 물질에 대한 자료다. 화학식 또는 이름을 쓰세요. 1번 KCl, 음이온도 불러줘. 염화칼륨이라고 씁니다. 염화칼륨. 그 다음에 MgCl 둘이 만나면 화학식으로는 MgCl2라고 적어요. 아래점처럼. MgCl2. 염화마그네슘 이렇게 부릅니다. 세 번째, 칼슘이온, 산화이온 둘이 만나면 CaO, 우리가 생석회라고 불렀던 거 있죠? 산화칼슘이라고 부릅니다. 산화칼슘. Al,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온, 산화이온, Al2O3. 산화알루미늄이라고 부르죠. 자, 네 번째,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양이온과 음이온이 강하게 결합해서 녹용그램이 높다. 맞습니다. 뭐 전혀 뭐 어떻게 반박을 할 일이 없어요. 두 번째, 고체와 액체에서는 전기성이 없다. 액체에서 있었죠. 되게 중요합니다. X 틀렸어요.
힘을 가하면 다른 전하를 띈 이온 사이의 반발력 노노노 그건 1년. 같은 전하를 띈 그래서 X. 5번 자, 이 그림은 뭐를 알려주는 거지? 같은 전하의 곱이라면 거리가 가까울수록 세고 만약에 전하의 곱이 이까이까라면 걔가 훨씬 세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1번 당연히 NaCl 쪽으로 구동호를 쳐야 되고요. 아래로 내려가봐. NaCl 구동호. NaFCAO 그럼 무조건 CAO 쪽으로 이까이까니까. MgO, SRO 그럼 이건 이까이까끼리니까 MgO 쪽으로. NaF, Na2O 그러면 이까 있는 Na2O 쪽으로.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오케이.